효율적으로 전진하라. 네, 안녕하세요. 효준도덕의 장혜은입니다. 오늘은 핵심 기출문제 2회인데요. 자, 여러분 문제 다 풀어 오셨죠? 자, 1회 문제 풀고 나서 만만해, 이 정도면 풀만해, 이런 느낌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5회를 다 풀고 나면 자신 있어, 도덕은 뭐 당연히 합격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요, 한두 문제 혹은 두세 문제 정도는 선생님이 이론 때 얘기를 안 했는데 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냐면 선생님이 문제에서 이론 강의를 같이 다뤄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이제 문제 쪽으로 뺀 내용들이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니부어 같은 경우도 그러하고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익히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까지가 여러분 그 도덕 내용의 전부니까요. 이론 강의 듣고 기출문제 안 듣지 마시고요. 기출문제까지 반드시 강의로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처 이론 강의 때 선생님이 설명을 못했던 부분도 챙겨가시고요. 그때 이해가 안 됐던 부분도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 2회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다음은 토플러의 견해를 도식화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자, 인간의 삶의 변화를 봤을 때 제1의 물결, 가장 첫 번째 일어났던 혁명이 바로 농업혁명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인간에게 일어났던 아주 큰 역사적인 변화, 바로 그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났던 산업혁명이죠. 산업혁명을 통해서, 그 전에 농업혁명을 통해서는 인간이 이제 그 채집을 하던 그런 이제 그 식자재를 얻는 방법에서 이제 그 농사를 통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식량 생산을 증폭시켜 가지고 삶을 유지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으로 모든 일을 했던 것이 기계화가 되기 시작한 게 산업혁명이죠. 그러면 이제 제3의 물결은 바로 뭡니까? 지식 정보화 사회를 일으켰던 바로 정보혁명이죠. 그래서 그 빈칸에 들어갈 말은 당연히 정보가 되겠습니다. 엘빈 토플러는 제3의 물결은 정보혁명으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했다. 자, 그래서 1번은 1번이죠. 자, 그래서 제3의 물결, 두 번째가 정신, 세 번째가 복지, 네 번째가 시민, 이렇게 되겠는데요. 여기 들어갈 말은 당연히 정보겠죠. 그래서 엘빈 토플러가 정보화 사회에 대해서 강조했던 말이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2번. 빈칸에 알맞은 말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 도덕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을 도덕적 땡땡땡이라고 한다. 동시에 인간은 이 원칙을 따라야 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키워드는 이거죠. 스스로 도덕적 원칙을 설립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가 세운 것을 뭐 할 수 있다. 실천할 수 있다. 우리가 1단원 인간과 자유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던 게 뭡니까? 바로 도덕적 자율성이죠. 이 도덕적 자율성을 갖춘 인간만이 진정으로 이제 도덕적이고 그 이성적인 존재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말은 정답 3번 자율성이죠. 4번 타율성은 타인이 강제적으로 하는 거고요. 완전 반대죠. 4번 희소성은 뭡니까? 희소성의 가치가 있다라고 할 때 그 희소성은 뭔가 많지 않고 작고 조금, 그렇죠? 뭔가 그 제한이 있는 이런 것들이죠. 지속성은 아닐 테고요. 3번. 다음 사례에서 학생들이 쓰레기를 치운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야구 경기가 끝난 후 경기장은 온통 쓰레기로 가득 찼다. 그때 쓰레기를 줍고 있는 학생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왜 쓰레기를 줍지? 이러면서 물어봤죠. 우리가 어지럽혔으니 우리가 치우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치우지 않으면 누가 치우겠어요? 내가 치워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죠. 스스로 도덕 원칙을 세우고 그걸 실천하는 거네요. 뭡니까? 도덕적 자율성이네요. 그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2번을 풀다 보니까 3번도 같이 풀렸네요. 3번은 이제 도덕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사례인 거고요. 1번 경제적 보상 아니죠. 쓰레기 치우면 돈 주나요? 이런 내용 없습니다. 3번 처벌이 두려워서 아니죠. 2번과 4번 강제적 도덕성, 이거는 완전 타율성인데 반대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2번을 고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민주 시민이 지녀야 할 바람직한 자세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무엇인가? 일단요,
그 뭔가는 그 앞에 있는 수식어가요. 좀 너무 안 좋은 것들은 정답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선생님 찍는 어떤 요령을 가르쳐주면 기억, 극단적 개인주의. 개인주의 자체도 나쁜데 극단적이에요. 그럼 이게 정답이 될까? 안 된다는 거죠. 니은, 사회적 의무를 준수하는 거. 이거 해야 되죠. 우리가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의무 준수 필요합니다. 디귿,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줘. 그죠? 나만 잘났다고 내 권리만 주장해서는 안 되죠. 리을, 사상의 통제와 획일화. 이걸 하는 나라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인데 요거 안 되죠. 그러면 자유로운 그 어떤 여론 형성도 안 될 것이고요. 토의, 협의 뭐 이런 거 안 될 테니까 민주적이지 못한 체제가 되니까 기역과 리을을 지우시면 정답은 3번이죠. 자, 그 다음에 5번 니부어입니다. 니부어는 앞서서도 나왔는데요. 꼭 이렇게 한 문제씩 나오게 되죠. 자, 니부어의 주장이다. 가로에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자, 그 선생님이 이 전 시간이죠. 정확히는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니부어가 말한 건 그 양심 있는 도덕적인 의사들을 모아놨는데 그 사람들의 집단도 양심이 있다고 말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그 개인의 그 도덕성보다 집단의 도덕성은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생각했던 게 니부어의 사상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회의 집단의 도덕성은 개인의 도덕성보다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 얘기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양심적인 개인들이 모였다 하더라도 집단이 됐을 때는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양심만으로는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쵸? 개인의 양심을 뭔가 그 넘어서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바로 제도죠. 사회 제도가 이거를 컨트롤 해줘야 된다. 왜? 사회 윤리, 집단의 윤리는 개인 윤리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뭐가 필요하다? 제도가 필요하다. 그럼 제도에 대한 얘기는 몇 번만 있습니까? 4번만 있네요. 1번 개인의 자아 실현 아니죠. 2번 개인의 도덕성 회복 이건 다 1번, 2번은 개인의 문제니까 아니고요. 3번 종교적 신념 확립 이것도 아니죠. 4번 사회 정책과 제도 등의 개선. 그쵸? 이게 사회에 어떤 그 룰이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이게 맞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니부의 주장은 꼭 한 문제씩 잘 나오니까 기억하시고요. 6번 현대사회에서 물질적, 정신적 가치보다 물질적 가치 우선시하는 현상과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1번 민족주의. 이 민족주의가 물질적 가치랑 상관없죠. 그럼 2, 3, 4 볼게요. 감각주의. 내 감각을 만족시키는 그 물질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맞죠? 3번 물신주의. 물건 같은 걸 신처럼 보시는 거예요. 4번 황금 만능주의. 황금이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2, 3, 4번이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2, 3, 4번이 결국에는 정신적인 가치보다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1번이겠죠. 7번. 이 민족주의는 우리 민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니까요. 다음과 같은 태도에 필요한 사고는 어떤 도덕적 주제를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려는 거. 이게 잘 됐나?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열린 자세, 자신에 대한 반성. 스스로가 한 것에 대해서도 성찰할 수 있다는 거, 이건 굉장히 고도의 지능이죠. 그 다음에 성급한 일반화 오류를 극복하려는 거.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전체를 그렇게 본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사고는 바로 2번의 비판적 사고죠. 그렇죠? 지금 해설이 좀 잘못 나와서요. 선생님의 해설은 정오표에 수정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 어떤 자신에 대한 어떤 그 반성, 합리적인 거 판단할 수도 있고요. 이제 잘못된 생각들에 대해서 오류도 극복할 수 있죠. 신화적인 사고는 뭡니까? 그러니까 상상해서 신화처럼 생각하는 게 신화적인 사고고요. 진취적인 생각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뭔가 분석하고 검토하고 반성하고 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따지고 생각하는 거니까요. 진취적인 건 막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취적인 것보다는 비판적인 사고가 더 타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 쓰레기 소각장과 같은 혐오시설 입지 반대. 지역 이기
개발 사업 유치 경쟁으로 인한 주민의 갈등이 심화됐다. 결국엔 이게 뭡니까? 이기주의 때문이죠. 이기주의. 자, 그러면 그 원인은 1번 이상주의. 이상을 막 생각하는 거. 이거는 상관없죠. 2번 이타주의. 타인을 생각하는 거야. 이타. 그렇죠? 타인을 생각하는 거. 타인을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안 생각하기 때문이죠. 3번 세계시민주의. 세계시민주의는 좋은 건데 이거는 집단 이기주의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혐오시설, 님비 기억하십니까? Not in my yard.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개발 유치 경쟁으로 인한 어떤 갈등 이런 게 다 집단 이기주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9번이요.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네티즌의 윤리 강령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을 사용함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윤리 의식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될까라는 거죠. 우리는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당연히 존중하고 보호해야 되죠. 막 무분별한 악성 댓글 때문에 막 연예인들 중에 막 상처받아서 죽고 막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불건전한 정보를 배격하고 유포하지 않는다. 확인이 안 된 막 루머, 그쵸? 예를 들어서 뭐 장윤 선생님은 사실은 결혼 안 한 줄 알았더니 애가 5이래, 숨겨놓은 애가 5이래 뭐 이러고, 그쵸? 그럼 선생님하고 결혼하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거 막 배격하면 우리 안 됩니다. 배포하고. 그러면 여기 마지막에 들어갈 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비속어 자제하고요. 바른 언어 써야 되죠. 1번 맞네요. 2번. 유용한 정보라면 타인의 지식 혹은 지적 재산권을 무시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올바른 인터넷 문화 형성을 위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지적 재산권을 존중해야 돼요. 이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타인의 블로그에서 뭔가를 퍼왔을 때 뭘 밝히는 거. 출처를 밝히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죠. 3번. 바이러스 유포나 해킹 등 불법적인 행동하면 안 되죠. 4번. 사이버 공간에 대한 감시를 자율적으로 하고 비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네, 이게 바로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위한 우리의 행동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고요. 10번. 다음 사례와 가장 관련이 깊은 조선시대 향약의 덕목. 자, 앞서서 우리가 1회 때 그 향약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향약은 향촌의 약속이에요. 향촌사회, 지방사회죠. 지방사회에서 나름대로 했던 어떤 그 자치법규들의 규약인데요. 나름대로 법칙을 만들어서 이제 어떻게 할까? 그 유교윤리 법칙을 이제 좀 만든 거죠. 그럼 봅시다. 반지하에 사는 김씨는, 반지하라고 하면 이제 그 완전 지하는 이제 창문이 아예 안 보이고요. 반지하는 한 반 정도만 보이는 건데, 여기에 사는 그 김씨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집이 물이 잠겨버렸어요. 왜냐면 이제 지하다 보니까 위에서 물이 침수해서 들어온 거죠. 이에 마을 주민들은 재해복구 기금을 모아서 김씨에게 전달했다. 이런 게 뭐냐면 이제 재난이죠. 이 재난을 어떻게 해요? 공동으로 극복하는 거네요. 이게 우리 그 향약 전통 중에 하나가 있었다는 거죠. 덕업상권 1번 볼게요. 덕업상권은 뭐냐면 좋은 일은 서로 권한다. 우리 해설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덕을 서로 권해주는 거. 과실상규 잘못하면 바로 잡아주는 거. 3번이죠. 정답. 환난상률은 뭐냐면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돕는다. 지금 집이 잠겨버렸기 때문에 돈을 모아서 도와주는 거죠. 3번이네요. 예속상규는 예속, 좋은 풍습을 권장한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는 거, 우리 상부상조하는 정신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사회제도가 지향해야 되는 가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의, 당연히 필요하죠. 그 다음에 공동선, 공동의 어떤 그 이익을 추구하고 바람직한 가치를 추구하는 거. 그 다음에 3번 인간의 존엄성 당연히 필요하죠. 4번 특정 이익, 계층의 이익. 이러면 갈등이 어떻게 되죠? 증폭되죠. 그러니까 추구하면 안 됩니다. 정답 4번. 12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용어. 개인주의는 자유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천부 인권으로 강조하는 데 비해서 땡땡땡은 그러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타인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서 행사하는 입장.
자, 지금 뭔가 비슷한 것 같긴 하는데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개인주의는요, 남한테 뭔가 피해를 준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서양의 그 어떤 사상은 이기주의가 아니라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각 개인 하나하나가 굉장히 존엄한 존재고 그들의 권리가 하늘에 그 있는 것처럼 하늘의 그 권리로부터 온 것처럼 개인 하나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는 입장인데 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 때문에 타인을 고려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이건 뭡니까? 이기주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사람은 자기 일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기주의적인 사람은 내 거를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거나 남을 괴롭히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 이기주의적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같은 듯 다른데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쪽이 어디다? 이기주의.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쪽. 13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정보통신 윤리의 실천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정보통신 윤리에서 당연히 타인을 존중해야 되죠,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악, 나쁘게 해를 입히는 거. 악성 댓글 써서 막 상처 주고 그런 거 안 되죠. 4번. 저작권 당연히 보호 필요합니다. 근데 2번. 책임 회피. 정보통신 윤리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도 책임 회피하는 것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요. 지금 선생님하고 했던 그 2회의 첫 번째 문제였고요. 14번부터 25번까지는 2회 두 번째 기출 해설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